저는 20대 중반의 평범한 중인이었지요. 제 이름은 김상우입니다. 그냥 상우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초가집이 즐비한 도성 내 어느 마을에 거주했습니다. 이곳 마을은 북한산 아래 자리했는데 저 같은 중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지요. 대략 30가구가 넘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오늘도 뒷산에 오를 채비를 끝마쳤습니다. 지금은 초가을이었기에 겨울이 오기 전에 땔감을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집들이 초가을 땔감 확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저는 땔감을 양반집댁이나 저자에 가져다 팔며 생계를 유지했지요. 초가을 땔감은 겨울을 보내기 위해 확보해야만 하는 필수 생필품이었습니다. 지금이 땔감 가격이 가장 높은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지게를 메고서 산에 오르려던 저를 옆집에 사는 정옥이가 붙잡아 세웠습니다. 정옥이에게는 4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보니 근심 걱정이 가득한지 매우 어두워 보였습니다. 상우야? 어디가? 저는 가던 발걸음을 잠시 멈춰 세운 채 정옥이의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곧 있으면 겨울이잖아. 산에 올라가서 장작 좀 확보하려고. 진짜 열심히 산다. 조심해. 그녀는 제게 무슨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으나 유독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습니다. 내 서방은? 일 나갔지. 일 나갔다고 말은 하는데 말을 더듬는 것을 보니 그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제 앞에서 진실을 말하기에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아 더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러함에도 저는 그녀가 걱정되어 이리 물었습니다. 그 자식이 요즘에도 손찌검하냐? 정욱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도 서방에게 맞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정욱이는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녀를 잊지 못했지요. 정욱이는 누군가의 아내였으나 지금 봐도 그 미모는 여전했습니다. 저는 정욱이와 짧은 대화를 주고받은 후 뒷산에 오르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산에 오른 저는 열심히 도끼질하며 장작 확보에 열을 올렸지요. 얼마나 열심히 도끼질하고 움직였던지 넉넉한 땔감을 확보할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반나절이 지나고 다시금 마을로 내려온 저는 목욕을 했습니다. 산에 올라가 장작 확보에 열을 올렸더니 몸에 벌레와 먼지가 덕지덕지 붙었더군요. 개운한 몸으로 이부자리에 누워 잠을 청하려는데 밖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우야. 자, 정욱이의 생생한 목소리가 제가 드러누워 있던 안방까지 들려왔습니다. 정욱이가 늦은 밤에 저를 부른 적은 없었는데 무슨 일인지 궁금했습니다. 첫사랑이 잘 살면 모르겠는데 저리 맞고 사니 안쓰러우면서도 복잡한 심경이 들더군요. 눈에 보이지 않았다면 다행이었을 텐데 바로 옆집에 사니 신경이 쓰였습니다. 아니야. 아직 앉아. 잠시만 기다려. 안방 문을 열고 나온 저는 마당에 서 있는 정욱이를 보았는데 입술이 찢어져 있더군요. 요즘 잠잠하나 싶었는데 다시금 서방에게 두들겨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투박한 손으로 찢어진 그녀의 입술을 어루만졌습니다. 맞은 거야? 그녀가 얼굴을 돌리며 수줍게 말했습니다. 응. 목소리에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내가 싫다고 갔으면 잘 살기라도 할 것이지. 저는 그런 정욱이가 답답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녀자의 얼굴을 더는 어루만질 수는 없었습니다. 자칫 이것을 정욱이 남편이 보기라도 한다면 제게 시비를 걸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이곳 조선에서 유부녀를 건드리면 관아로 끌려가 벌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어떻게 하고 여기 온 거야? 방금 겨우 재웠어. 내 서방은? 또 도박장에 갔냐? 그녀는 제가 내뱉은 말에 대답은 하지 않았으나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그 답을 대신했지요. 뭐가 필요한데? 집에 먹을 게 없다. 염치 없는 줄 아는데 쌀 좀 빌릴 수 있을까? 잠시만 기다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쌀독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며칠 먹을 쌀이 있더군요. 이것을 정욱이게 줄 수가 있어 행복했습니다.
저는 바가지로 빡빡 긁어 이를 보자기에 담아 정욱이에게 건넸습니다. 고마워. 진짜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 진짜 고마우면 잘 살아라. 자꾸만 신경 쓰이게 하지 말고. 그렇지. 더 필요한 건 없어? 정욱이는 더 필요한 게 없다며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마음 같아서는 더한 것도 주고 싶었습니다. 정욱이가 어두운 표정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자기 초가집으로 들어가더군요. 안방으로 들어온 저는 천장만 올려다보며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정욱이가 밥은 지어 먹었는지 궁금하더군요. 자꾸만 그 여자가 아른거렸습니다. 잘 지어 먹었겠지. 막말로 내 여자도 아닌데 이런 오지랖 부려봤자 무슨 소용이겠소. 저는 그렇게 생각한 채 잠을 자려는데 자꾸만 그녀의 얼굴이 천장에 아른거렸습니다. 이 상태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상체를 일으킨 저는 방을 나와 집신을 신고서 옆집으로 향했습니다. 옆집 부엌을 보니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더군요. 가마솥으로 밥을 짓고 있다면 분명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를 텐데 잠잠했습니다. 저는 의아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마당으로 발길을 들인 채 방안을 보고서 이리 외쳤지요. 정호가? 제 목소리를 들었는지 정욱이가 방문을 열고서 의아스럽다는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밥을 안 지어? 정욱이는 제 물음에 벙어리처럼 입만 닫고서 대답을 아꼈습니다. 저는 그런 정욱이가 답답했습니다. 저는 대충 뭐가 문제인지 알았지요. 장작이 없니? 정욱이가 눈물을 흘리더군요. 장작이 없는 게 정말로 확실했습니다. 장작이 없으면 없다고 말하지 그랬소. 쌀 빌린 것도 미안한데 장작까지 어떻게 빌려달라고 말해. 염치도 없이. 그럼 생쌀을 씹어 먹으려고 그랬냐? 너도 참 답답하다. 잠시만 기다려. 저는 집으로 후다닥 달려가 장작을 최대한 넉넉히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정욱이의 초가집 아궁이에 때려넣고 불을 지핀 후 밥을 지었지요. 다 된 밥을 그릇에 담고 산나물을 넣고 된장국까지 끓였습니다. 저는 완성된 밥상을 정욱이와 그녀의 아들이 자고 있던 방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정욱이는 몸 둘바를 모르더군요. 밥상을 들고서 방 안으로 들어온 저는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방 안이 생각보다 차가웠지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냉골에서 잘 수가 있는지 의아스러웠습니다. 제철 산나물을 넣고 된장국 좀 끓였다. 밥도 따뜻하니까 지금 먹어. 고마워. 너는? 나는 아까 먹었어. 어서 먹어. 정욱이는 먹을 생각을 하지 못하더군요. 뭔가 눈치를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왜?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남편이 들어와서 보면 난리 칠 것 같아서. 내가 평소였다면 너 편하게 먹으라고 집으로 갔을 텐데 더는 그렇게 못하겠다. 저는 숟가락을 들고서 밥을 떠 정욱이 입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먹어. 내가 먹이고 가야 마음이 편하겠다. 내가 먹을 수 있어. 그렇게 정욱이는 쌀밥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저는 정욱이 입가에 묻은 밥풀을 손으로 닦아주었습니다. 나 칠칠 맞지? 아니, 여전히 예쁘다. 진짜 예뻐. 마음 같아서는 입맞춤이라도 하고 싶었으나 정욱이는 난군이 있었기에 참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할 일이 없을 것 같아 슬슬 일어서려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밀려들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자 혼자 사는 방에 들어와 보니 그녀를 제 품에 안고 싶었지요. 그런 욕심이 아니 그런 욕망이 솟구쳤습니다. 더욱이 이 여자는 제 첫사랑이 아닙니까? 저는 베개를 평평하게 누른 채 정욱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피곤해 보인다. 누워. 내가 재워줄게. 뭐? 정욱이는 적극적인 제 행동에 난감해했습니다. 제가 정욱이에게 이리 적극적으로 대했던 적이 없으니
당사자도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싫어? 방이 이렇게 싸늘한데 혼자 눕는 거보다 나랑 같이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라도 들어오면? 그건 내가 나중에 알아서 할게. 내가 그렇게 좋니? 응? 진짜 좋다. 복잡하게 생각하며 주저하던 정옥이가 제 말에 끝내 눕더군요. 저도 정옥이를 보며 조심히 그녀 옆으로 들어놓았습니다. 처음에 민망하고 수줍어하던 정옥이가 점차 편안한 얼굴을 했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제 품에 안겼지요. 저는 이때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역시 사내는 여자 앞에서 적극적이어야만 한다고 말입니다. 장작을 얼마나 때려 박았던지 방안이 아주 뜨겁더군요. 온몸에서 진한 농도의 땀이 쏟아졌습니다. 그러함에도 제가 정옥이 아궁이에 과하게 때려 박은 장작이 아깝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바깥 날씨는 오늘따라 유독 싸늘했으니까요. 왜 이렇게 땀을 흘리니? 우통 좀 까야겠다. 괜찮지? 정옥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더니 수줍음 가득한 얼굴로 다른 곳만 보았습니다. 그렇게 저와 정옥이는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그 하룻밤이 이틀이 되고 그 이틀이 사흘, 열흘, 달포에 반년이 되었지요. 저와 정옥이는 임시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이웃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늦은 밤, 정옥이 집으로 향했고 여명이 트기 전 그곳에서 나왔으니까요. 이렇게 철저하니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당에서 장작을 패던 저에게 정옥이가 다가와 이러는 겁니다. 상우야? 손에 도끼를 들고 있던 저는 마당에 서 있는 정옥이를 보았습니다. 정옥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더군요. 무슨 일이야? 저도 덩달아 놀랐습니다. 정옥이가 주변을 살피더니 제게 쪼르르 다가와 귓가에 이리 속삭였습니다. 나 아이를 가진 것 같아. 그래?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내심 그녀가 아이를 갖기만을 바랐으니까요. 그래야 그녀가 확실한 제 여자가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런 저와는 달리 정옥이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런 정옥이에게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이리 물었지요. 제게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원하던 아이가 아니라 그런 표정을 짓는 거야? 조금 서운해지려고 한다. 그게 아니라 정옥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함에도 저는 정옥이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얘기해봐. 답답하게 숨기지 말고. 내 성격 알잖아. 내가 날 버리고 떠날까 두려워. 서방에 있는 나 같은 유부녀가 총각의 아이를 가졌는데. 그 총각이 뭐가 아쉬워 내 곁에 평생 있겠니? 저는 정옥이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았습니다. 매우 진지한 얼굴로 말이죠. 이쯤에서 진짜 남자다운 것이 무엇인지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이 여자가 안심할 것만 같아 보였습니다. 나랑 살림 합치자. 아니야. 내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아. 차라리 내 옆에 있어. 자꾸만 내 주변에서 얼씬거리니까 내가 더 짜증이 나잖아. 정옥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었지요. 예상하지도 않았던 임신을 했으니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더욱이 제가 씨를 뿌렸으니 책임지는 게 맞는 도리였습니다. 내가 싫어? 진짜 솔직하게 말해봐. 싫다고 하면 지금 당장 보내줄게. 아니, 좋아. 그럼 됐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내 아들은? 이제 내 아들이기도 해. 내 아들도 내가 거둘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정옥이가 적잖게 놀란 얼굴로 저를 보았습니다. 은근히 좋아하더군요. 그러나 이를 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정옥이 팔을 붙잡고서 마을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침 그곳에는 물을 기르기 위해 모여있는 몇몇 마을 사람이 보였습니다. 정옥이의 팔을 붙잡고 우물 앞으로 다가오는 저를 보며 그들이 속삭였습니다.
정욱이는 영문도 모른 채 강압적으로 이끄는 저에 의해 우물 앞까지 끌려왔었지요. 저는 마을 사람에게 인사를 건넨 채 우물 앞을 보며 큰 소리로 이리 외쳤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옥이를 오랫동안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우물 앞에서 물을 기르던 어느 안악이 저를 보고서 화들짝 놀란 얼굴로 이러더군요. 미쳤어, 미쳤어. 유부녀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알아요. 그런데 어찌합니까? 자꾸만 사내 가슴을 불태우는데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다른 안악은 또 이러더군요. 다른 여자도 있자뇨. 이 마을에 처녀가 얼마나 많은데. 처녀가 많으면 뭐합니까? 생긴 게 다 별론데 말입니다. 지금 우리 딸 험담하는 것인가? 말장난하기 싫고 어쨌건 저는 정옥이를 사랑합니다. 제 말에 우물 앞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이 혀만 내둘렀습니다. 사실 제가 한 번 한다면 하는 고집불통이었거든요. 세상에 정옥이는 한 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옥이가 제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는 내 마누라입니다. 그러니 뒤에서 쑥덕거리지 마시오. 저는 마을 공동 우물 앞에서 이리 말하고서 다시금 제 집으로 걸어왔습니다. 정옥이가 팔목 좀 놓아달라고 했음에도 저를 정옥이의 팔을 놓지 않았지요. 제 집으로 온 저는 붙잡고 있던 정옥이의 팔을 놓아줬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굳이 이럴 필요가 있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인연은 또 엇나갈 거야. 7년 전에도 그랬지. 너를 사랑했는데 양보했다가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나보고 이제는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지 마. 그리고 마을 사람들 입이 얼마나 가벼운 줄 알잖아. 그건 그렇지. 분명히 뒤에 속닥거릴 거야. 나는 내가 상처받는 거 죽어도 싫다. 상우야? 그렇게 내가 좋니? 너는 나 싫으냐? 아니, 좋아. 그런데 왜 내가 좋다는 말을 물어보는데? 사람 기분 나쁘게. 다시는 버림받고 싶지 않아. 그래서 물어본 거야. 너를 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어. 그러니까 더는 그런 걱정은 하지 마. 정옥이를 안심시킨 저는 후로 살림을 합쳤습니다. 저도 불안했습니다. 정옥이가 제 옆에서 하루빨리 안정되기만을 바랐지요. 그렇게 2년이 지나니 저와 정옥이는 깨가 쏟아졌습니다. 행복하니 우리 둘은 죽을 때까지 평생 같이 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3년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던 정옥이 남편이 난데없이 찾아온 겁니다. 저와 동거 중인 사실을 알게 된 정옥이 남편이 제 멱살을 붙잡더군요. 어찌나 성난 황소 같던지 겁이 나긴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내 여자를 지키려면 저도 성과를 부려야만 했습니다. 건드릴 여자가 없어서 유부녀를 건드려. 너 오늘 진짜 죽었어? 저는 제 멱살을 붙잡고 있던 정옥이 남편의 손길을 뿌리치며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쨌건 조선에선 목소리 큰 놈이 장땡이었습니다. 내가 이러고도 정옥이 남편이냐? 사내 자식이 좋다고 씨를 뿌렸으면 성실하게 일해서 가정을 책임져야지. 어디서 이제 나타나서 서방이라고 떠들어. 저는 정옥이 남편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제 주먹을 맞고 쓰러진 그가 다시금 일어서 제 멱살을 붙잡더군요. 눈에 도끼가 강렬했습니다. 아무래도 쉽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요. 정옥이 남편은 우리 둘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저를 관하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저는 마음 같아서는 저 자식 얼굴을 더 쥐어패고 싶었으나 정옥이를 생각해 참았습니다. 어쨌건 이를 키워서 좋을 게 없었지요. 어떻게든 이 새끼를 달래는 게 중요했습니다. 저는 저를 관하로 끌고 가려는 정옥이 남편의 등을 보며 이리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다면 그 누구라도 혹할 것입니다. 정옥이 내게 팔아라. 내가 후하게 쳐주마. 투전에 환장한 노민이 분명 돈으로 유혹한다면 넘어올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는 가던 걸음을 멈춘 채 저를 보더니 이리 말해왔습니다. 얼마나 줄 거요? 이 초가집을 주겠다. 이만하면 괜찮지 않은가?
어디 가면 이만한 돈은 구하기 힘들 걸세. 잠시 고민하던 그가 저를 보며 이리 말했습니다. 쭈글쭈글한 그 여자가 그렇게 좋습니까? 지금도 당신 마누라요. 어떻게 그리 말할 수 있소? 난 지금 내 부인보다 돈이 더 중요하오. 돈이 말이오. 알았으니 팔 거요 말 거요? 지금 당장 팔겠소. 대신 다시는 나와 정옥이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당신 아들도 내 아들이고 당신 부인도 이제 내 여자요. 저는 초가집을 판 돈으로 정옥이를 데려왔습니다. 갈 곳이 사라져버렸던 저는 정옥이가 살던 집으로 들어갔지요. 저는 아들을 데리고 앉아있던 정옥이와 마주보고 앉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초가집을 주고 나를 샀다고? 이제 우리는 진짜 부부다. 진짜 미안하다. 내가 괜히 내 주변에 얼씬거려서 내가 미친년이지. 저는 자책하려는 정옥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잠시 정옥이 아들을 밖으로 내보내야만 했지요. 잠깐만 밖에 나가 있을래? 엄마하고 얘기 좀 할 게 있어서 말이다. 예, 아저씨. 이 다음에 이 방으로 들어올 때는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야만 한다. 예. 정옥이 아들은 눈치가 빨랐습니다. 자신이 왜 나가야만 하는지 알더군요. 정옥이의 아들이 방문을 열더니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정옥이 얼굴을 바라보며 이리 말했지요. 이제 너는 내 여자다. 하나뿐인 나의 부인. 그러니 내 앞에서 자책하는 발언이나 후회하는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옥이는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정옥이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그녀를 진하게 껴안았습니다. 이런 우리를 보며 밖에 있던 정옥이 아들이 이리 말하더군요. 아버지? 어머니랑 뜨거운 밤을 보내셔도 됩니다. 저는 옆방에서 잘게요. 참으로 제 아들은 눈치가 빨랐습니다. 지금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와 정옥이는 마당에 물을 떠놓고 조촐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성대한 혼례는 무리였으나 이것으로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저와 정옥이가 머물던 초가집으로 몰려온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러더군요. 뭐가 아쉬워 오랫동안 살고 있던 초가집까지 처분해 저 여자와 혼례를 올리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사람은 살면서 한 번쯤 자신이 좋아하는 무언가에 모든 걸 쏟아보는 도박도 해봐야 합니다. 저에게는 이 여자가 그런 여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런 분이 계셨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